허경영 소환되나?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자, 경찰이요, 허경영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고소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겁니다. 그 한울궁하고요, 종로에 있는 한울궁 그 강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곳을 압수수색했어요. 휴대폰 등의 증거자료 확보했습니다. 자, 압수수색 두 곳 했고 휴대폰도 압수수색 지금 확보를 해서 자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어제 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종교시설 하늘궁과요, 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강연장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경영 대표의 휴대전화와 또 현장에 있는 CCTV 화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허경영 대표 신도들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쳐다보세요. 여기가 비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눈을 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없애버린 거야. 비염을 고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없앴다니까. 나는 우주에서 온 손이에요. 보여요? 내 손은 법당의 부처님 손 같아 안 같아? 자, 저기서도 내가 염증을 없앴습니다. 병 고쳤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본인도 아는 겁니다. 내가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거는 의료행위가 되니까 나는 단순히 만져서 염증을 없앴다. 그러면서 나는 우주에서 온 손이다. 물론 이걸 믿고 그렇게 따라해서 병을 나는 나았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신도들은 이런 명목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일부 신도들이 허 대표를 고소한 겁니다. 근데 그 신도들의 주장은 뭐냐면 허 대표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명목으로 성추행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에너지 치유. 그러니까 그 기존에도 알려졌던 건데 허 대표가 에너지 치유 시간 동안에 신도나 지지자들의 신체를 눕히거나 일으키는 등의 여러 가지 접촉을 했다. 이런 게 이 정도까지는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허 대표를 고소한 신도가 처음에는 상담하는 듯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리 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안으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면은 사람들 앞에서 몸이 안 좋은 분을 저렇게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 이러면 이제 뭐 치료가 된다라는 건데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네, 허 대표를 고소한 신도가 2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 다른 고소한 신도 중에 한 명이 이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허 대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에너지 치유의식이라는 것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모인 신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피해자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냥 분위기가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뇌를 당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인 건데요. 하늘궁을 나온 뒤에 비로소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됐고 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허 대표 과거부터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대리점에 가지만 직영점이 있었어. 나는 직접 온 사람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직영점이야. 종교는 모든 게 대리점이야. 맞아.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직영점이 한반도의 천색인 거야. 자, 물론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유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허 대표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허 대표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성추행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안수기도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치유 행위였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신도들로부터 어떤 동의를 받고 한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를 이제 어디까지 했느냐, 이게 아마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허경영 대표를 둘러싼 논란 이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는 한 80대 남성이
이 하늘궁이라는 곳에서 파는 우유를 마시고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 우유입니다. 이 우유는 사막에 갔을 때 냉장고 없는 데서 허경영만 쓰면 되는 거야. 보관 냉장고 필요 없는 거야. 노인들 대장이 약하잖아. 먹었다면 대장이 절로. 이게 특징이 허경영 이름이 돼 있는 우유가 몸에 닿으면 닿은 대장 일부분 전체가 불로 대장이다. 늙지 않는 거야. 먹어봐. 자, 이른바 불로유. 글쎄요,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까지 붙은 우유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80대 남성이 하늘궁에서 숨졌는데 이 불로유라는 우유를 마신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인 우유를 말하는데 이 하늘궁 측과 허경영 대표는 이 불로유를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허경영 대표 측은 불로유를 판 게 아니다. 그냥 스티커만 판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경찰 정밀 분석 결과에서도 해당 우유에서 이 독성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궁 측과 이 허경영 대표는 우유를 상온에 보관해도 부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서 이 사건 당시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사람들 앞에서 치료해 주면서 나는 염증을 없애준 건지 치료를 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우유를 판 게 아니라 스티커를 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경찰의 수사가 이 혐의 입증에 여러 가지 이번 혐의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 임준태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쯤 되면 소환도 좀 가능할까요? 그렇죠. 20여 명의 신도들이 이제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주변에 있던 CCTV 영상이라든지 또 개별 그 핸드폰 같은 포렌식까지 거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증거물이 분석이 끝나면 아마 허경영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소위 말해서 또 출석 요구를 통해서 나중에 피의자를 입건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